안녕하세요. 둔천동 재건축 현장에서 생생한 팩트와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보금자리 황금나라 황금부동산 대표 이준상입니다. 지금 현재 둔천주공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증가에 대한 쟁점으로 다툼에 대해서 공사가 중지된 지 10일 이상 경과하였습니다. 아마도 장기간이 되면은 쌍방 모두가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조만간에 협상하여 공사가 재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은 그 일반 분양의 일정에 대해서 다섯 번째 시간으로 일반 분양가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조합에서 신청한 택지비 감정평가가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감정 절차에 의한 검증이 완료되어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되는 과정 중에서는 조금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제곱미터당 2,020만 원의 결정이 됐지만 한국부동산에서 재감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감정한 결과 금액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가온 평가 범위에서는 1,879만 4천 원, 그 다음에 해미 평가 범위에서는 1,848만 8천 원. 그래서 평균적으로 7.7% 떨어진 1,864만 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재감정에 의한 그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을 낮추는 방식이 한국부동산원에서 계속 지금 뭐 제한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 같이 그 이중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변동이 없었어요. 당초 선정했을 때, 당초하고 뭐 재감정했을 때. 근데 평가 금액은 낮아졌어요. 두 군데 다 똑같습니다. 표준지 변경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3종에 대해서는 표준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표준지가 변경이 된 게 당초 선정된 표준지보다 열등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열등지로 바뀐 만큼 그 상대적으로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폭이 덜 올라가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189만 8천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좀 다운시켰습니다. 2,119만 4천 원에서 2,020만 원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열등제가 평균 한국 부동산에서 했던 게 20%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시세 평가액이. 그러면은 20%만큼 더 올라가야 되는데 15% 정도밖에 안 올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열등 표준지로 바뀌었는데 이 둔촌주공 근처에 택지비 분양가에 대한 일반 분양가 적용할 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할 때 감정평가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비교 표준지하고 비교해서 그 수치에 대해서 이제 감정평가 금액에 들어가는데 열등지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 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면은 금액은 더 감액이 되죠. 그래서 이 7.7%라는 금액을 감액을 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정되는 수식에는 반포 15차 아파트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외관상 한국부동산원은 반포 15단지하고 비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평당 황상가가 6,162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해가지고서 일반 분양가를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2,223만 원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2,223만 원이 나오는 과정을 다음 순서 계속적으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분양가 택지 분양가가 2022년 4월 8일에 이제 확정되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둔촌주공의 2021년도 기준시가가 제곱미터당 986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986만 원짜리가 1,864만 원이 됐으니까 감정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K값이라는 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1.89배 정도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높아진 배율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1,864원으로 이제 평당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6,16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차적으로 해서 6,162만 원을 가지고
둔천주공 대지 전체 면적이 13만 3천 평입니다. 그래서 요걸 곱하니까 8조 2,400억 정도의 대지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대지 가격에다가 일반 분양하는 전체 공급 면적이 37만 평입니다. 12,032세대에 대한 공급 면적 합계가 37만 평입니다. 요걸 나누게 되니까 2,222만 7천 원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되는 아파트 대지비 분양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산비, 대지비에 대한 가산비를 또 알아봐야 되겠죠. 가산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 전에 둔천주공은 기부 체납하는 정비 기반 시설이 상당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일반 분양가 예상을 했을 때 이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일반 분양 감정평가 금액으로 적용해서 산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류를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17조 3항에 의하면은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그 가액 산정 기준액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실입니다. 둔천주공은 2015년 8월 5일 날 사업시행 인가 계획 고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부 체납되는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거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가지고 재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둔천주공에 대해서 2015년도 기준 지가가 제곱미터당 628만 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일반 분양가에 대한 그 감정평가 K값이 이제 1.89배였습니다. 요거를 적용해서 628만 원에 곱하게 되면은 제곱미터당 1187만 2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평당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3,924만 7천 원이 나옵니다.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물론 이건 뭐 따로 정확히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금액은 다시 나오겠지만 제가 예상했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택지비에 대한 6,162만 원에 대해서 금액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3,900만 원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64% 정도 줄죠. 그래서 요 기준에 의해 가지고 택지비 가산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일반은 6,162만 원이지만 기부 체납되는 정비기반 시설에 대한 택지비는 3,925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금액으로 예상해서 택지비 가산비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둔천주공은 기부 체납되는 택지비 면적이 상당합니다. 23,895평. 보통 아파트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2,400세대 단지의 아파트 면적을 기부합니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 대한 그 감정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조 5천억 정도에 대해서 기부 체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3,900만 원으로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000평 곱하기 3,900만 원 나누기 아파트 공급 면적 37만 평을 나누게 되면은 일반 분양가가 253만 원이 가산이 되고요. 여기에 또 임대 아파트가 1,046세대가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는 건축비만 SH공사에서 지불을 하고 아파트 전체를 인수해 갑니다. 대지는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그게 7,662평입니다. 역시 가격으로 따지면 4,700억인데 이것도 기부 체납입니다. 그래서 면적에다가 기부 체납 면적의 감정평가 금액 3,900만 원 해서 아파트 면적, 공급 면적 나누게 되면 81만 1,000원만큼 또 가산 금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면적은 이제 기부 체납 면적이 있지만은 그 기부 체납 면적에 대한 또 공사비가 또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는 도로가 지금 저희 사무실 앞에 이제 2차선이 4차선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명일로 또 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2군데가 추가로 됩니다. 3군데죠. 그리고 또 문화복지센터가 또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비 기반 시설 중에서 공원과 도로 부분이 618억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아파트 공급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16만 7천 원이 또 가산 항목이 발생이 됩니다. 또 여기 지하철 5호선, 9호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출입구와 환기구를 이설을 하는 공사 금액이 316억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금액은 더 커지겠죠. 근데 조합의 관리처분 책자에 의하면 316억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파트 공급 면적을 나누게 되면 8만 5천 원만큼 가산비가 증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와 문화복지시설을 또 건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570억 잡혀 있습니다. 역시 또 아파트 공급 면적을 나누게 되면 15만 4천 원 증가 가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이 400억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역시 37만 평을 나누게 되면 10만 8천 원 또 가산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층 공사비에 대한 가산 항목입니다. 요거는 뭐 전문가들이 잘 뽑아야 되겠지만은 저는 뭐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뭐 능력도 안 되고 하지만 다른 사례를 비교해서 평균 값으로 사였습니다. 반포 원빌하고 상일동 벽산빌라가 지하층 공사비가 26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평균해서 220만 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합산을 하니까 택지비 가산 항목이 전체 기부 체납되는 그 금액이 2조 1,350억 정도 됩니다. 네, 일반 분양의 대지비 가산 항목 금액이 집계가 605만 8천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반 분양가 택지비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온 금액이 2,223만 원. 그 다음에 택지비 가산비가 605만 8천 원. 이걸 다 합치면은 택지비 일반 분양가는 2,828만 5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택지비를 예상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건축비입니다. 건축비가 지금 현재 이제 2022년 3월 1일 고시가 된 금액이 있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둔촌주공이 평균 그러니까 전체가 85동인데 평균 28층이 나옵니다. 그래서 28층으로 나오는 그 기준을 이해해 가지고 뭐 전체 뭐 평형별로 금액이 다 따로 있지만 뭐 제가 산출할 수는 없고 평균적으로 60초가 85 이하를 금액으로 해 가지고 뭐 금액은 제일 낮습니다. 제곱미터당 185만 8천 원, 평당 614만 원, 요걸 기준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 공사비도 역시 뭐 880만 원입니다. 면적에 상관없이, 평형에 상관없이 여기에 291만 원입니다. 요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형 건축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둔촌주공 기본형 건축비는 이제 지상층이 이제 평균 28층 정도 나오고요. 면적이 38만 5천 평입니다. 그래서 38만 5천 평 곱하기 이제 614만 2천 원 나누기 아파트 전체 공급 면적 하게 되면 638만 8천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하층 공사비가 지하층이 26만 8천 평, 약 26만 9천 평 정도 됩니다. 요거를 평당 291만 원 해서 공급 면적 37만 평을 나누니까 지하층 공사비가 211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층하고 지상층 합쳐서 기본형 건축비가 약 850만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건축비 가산 항목을 또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축비 가산 항목을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뭐 정확히 뭐 산정이 된 건 없지만은 시공사에서 2020년도 분양을 하려고 했을 때 현대사업단에서 산출한 건축비 가산 금액이 있습니다. 그때 산출했던 금액이 202만 7천 원입니다. 현대사업단에서 했던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낮은 이유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파트 그 등급 자체가 상당히 뭐 하주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거의 뭐 법정 기준만 준수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이유가 시공사에서 뽑은 자료가 봅니다. 소음 배관에 대해서는 가산 항목이 없답니다. 층간 소음 저감 공사도 가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조항만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강도 증가되는 그런 가산도 없대요. 여기는. 그다음 층고 높이 가산도 없어요. 여기 지금 2.9m입니다.
3m에서 2.9m로 줄였어요. 시공사가. 이거 한번 따져볼까요? 35층이면은 10cm 하면 3.5m 줍니다. 85개당 40개동 하더라도 얼마입니까? 벌써 거의 150m네요. 법정 초과 적용 시설도 없대요. 이 정도 수준으로 공사하면서 평당 495만원 개포 일단지 금액 과다가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좀 열받죠. 공사비는 강남급 받아가고 공사는 LH급으로 하니까 202만 7천원 나온답니다. 시공사에서 산정하는 금액이. 자, 이거를 업그레이드를 지금 한다고 하니까 뭐 업그레이드가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본형 건축비 지상층이 638만 8천원, 지하층이 211만원, 850만원, 가산비 202만 7천원, 건축비 분양가가 105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자, 이 금액으로 이제 산출이 다 됐으니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지비 감정평가 2222만 7천원, 가산항목 605만 8천원, 기본형 건축비 849만 9천원, 건축비 가산항목 202만 7천원, 합계 3881만 1천원 나옵니다. 2021년도 기준. 근데 시공사하고 조합이 협상이 잘 돼야 되는데 5, 6월달 협상이 안 된다면은 이 금액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2022년도 기준 지가로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둔촌주공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이 표준지가 고독 아이파크 아파트와 3위급은 아파트를 가지고서 이제 산정을 합니다. 그게 지금 2021년도 대비해서 10.21% 증가하였습니다. 요 증가된 품목 금액만큼 또 상승하겠죠. 그리고 또 2020년도 9월달에 또 기본형 건축비가 또 인상이 됩니다. 작년 9월에서 올 3월에 인상된 비율이 2.64%입니다. 요 비율을 두 가지 비율을 적용을 하게 해서 산정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022년도 기준 지가로 해가지고 대지비가 10% 올라갔습니다. 그럼 2,400 나와요. 가산항목, 대지비 가산항목은 뭐 공사비는 좀 오를 수 있겠지만은 아까 감정평가는 변동 없으니까 뭐 그대로 적용한다고 손 칩시다. 그 다음에 기본형 건축비가 2.6% 올라갔으니까 그건 이제 올라가는 만큼 한 870만원. 뭐 가산비 항목 현재에서 뽑은데 그대로 적용을 해요. 한 4,085만 6천원 나옵니다. 자, 이렇게 3,800에서 한 4,000 정도 일반 분양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요것이 시공사하고 조합이 잘 협상이 끝나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입니다. 그거 안 되면은 물 건너가요. 현재 공사 중단과 소송 제기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엄청난 손해가 눈앞에 보이니 잘 되겠죠. 될 겁니다. 그래서 조합과 앞으로 향후 일정을 보면은 뭐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공사비 검증과 인상 합의가 돼가지고 공사를 재개해야지만 일반 분양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재개 안 되면 일반 분양 못해요. 그래서 지금 6월달 안에 하게 되면은 현재 2021년도 기준 지가 가지고 산정한 택지비 감정평가 기준에서 일반 분양을 하겠지만은 그게 넘어간다 하면은 그를 취하를 하고 2022년도 기준 지가로 인해서 감정평가를 재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 항목을 집계를 해가지고 강동구청에다가 분양가 심의 의뢰를 해서 분양가를 결정받습니다. 그 결정받은 걸 가지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조합원들한테 결정된 금액을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거 가지고 일반 분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를 받게 되면은 허그에다 분양보증서 발급받아서 강동구청에다가 일반 분양 공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래야지만이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문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합과 시공사가 협상이 잘 끝나야 되겠지요. 그 협상이 안 끝나면 장기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쌍방이 엄청난 손실을 볼 겁니다.
자, 이렇게 둔전주공에 대한 일반 분양가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구독 신청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 많이 도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현재의 난관을 잘 해결되면 일반 분양도 조만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부동산 이준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